오랜만에 주식 공부 시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식 만다라트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오타니 선수가 있죠. 그래서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만다라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주식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만다라트가 필요한 이유 보시면은 이제 주식에 필요한 스킬이나 자세는 사실 별로 대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건 없지만은 이제 잊기가 매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상승으로 조그만 수익이 나더라도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닥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으로 먹는 것도 우리가 실력이 좋아서 당연히 먹는 거구나. 요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이 흐트러진 순간에 계좌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행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식 만다라트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총 세부 사항의 개수가 64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88에 64죠. 하지만 이 64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24개 정도로 줄여서 한번 제작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24개 정도로 축약을 해 봤는데요. 이 조망부터 쭉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욕심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경제적 자유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조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 가지 수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사시에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도 보통 27도가 넘으면은 에어컨을 틀게 되죠. 그리고 21도 밑으로 내려가면 난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21도에서 27도까지 이렇게 쾌적한 온도가 형성이 돼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변수, 뭐 금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있는데요. 이 범위 안에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금리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뭐 하루하루 급변하고 그런 게 아니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저번 주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느끼되 어떤 채널 안에서의 랜덤워크에는 신경 쓰지 말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그 유사시에만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이제 자금에 대한 건데요. 수익 말고 전체 자금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이 전체 시드, 전체 자금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매매 관점이 아니라 관리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장 관리하듯이 관리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대를 위해서 내려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굴려서 키울지 그 큰 전략을 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찰을 돌듯이 동네 순찰을 돌듯이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뭔가 화재가 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불을 끄고서 주식 매매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믿음인데요. 맘 편하게 주식을 하려면 돈 버는 회사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매출과 수익의 추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서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흑전 이후의 실적 증가는 정해진 상승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적자 회사도 우리가 실적이 날 거라 보고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적자로 간다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결국 실적으로 회귀하는 이 가치 투자로 수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오프쇼, 그다음에 대박형, 계단형, 그다음에 짝짝이 캔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윗꼬리 장대 음봉, 그다음에 캔들의 이탈, 이평선 하방. 요 두 가지는 상승과 하락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패턴이죠. 그래서 수많은 수치와 데이터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캔들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 보조 차트라는 것은 캔들 차트를 보고 만든 거죠. 그래서 캔들 차트를 볼 줄 안다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쉽게 동요하지 않아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잘 몰라도 기다리면 우리가 벌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동요하면은 절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획을 신중히 세운 후에 그냥 믿어라라는 거죠. 그게 맞든 틀리든 믿어라라는 거예요. 믿어야지만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 승부인가 1년 후 승부인가에 따라 매매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매매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투자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면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굉장히 큰 난관에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분할해서 매매하라는 데는 수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빵을 하게 되면 세타 값이 무한대로 뜨면서 계좌 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타 값이라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한대로 떴다는 것은 본전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좌 정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를 한 장씩 까보면서 움직이는 것과 모르는 패에 올인하는 것의 확률 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팅을 하면은 우리가 쫄리죠. 하지만 자금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계획적으로 자금 관리 개념으로 접근하면 일상적으로 맘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매매 계획을 기계적으로 실행만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매매 전에 충분한 생각을 완료를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이 일단 세워지면 실행 외에는 없어요. 네,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돌발적인 노선 변경은 결국 껄껄로 끝난다는 거죠. 살 걸, 팔 걸, 그런 거죠. 다음 키워드는 이제 매수인데요. 덥석 잡을수록 오래 물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계획이 없는 행동을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즉흥적 매수가 실패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이상한 손절을 하기 때문이에요. 손절 자체도 퀄리티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하지만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손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아니라 밴드다라는 거예요. 매수를 할 때 어떤 타점을 딱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굉장히 잘못된 거죠. 포인트를 찍어서 맞히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범위, 밴드를 만들어가는 거는 쉽다라는 거예요. 이 분할 매수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동적 행위다. 거의 뭐 유일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가격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잘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미국 시장을 대하는 한국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조건이죠, 우리는. 그래서 필수 매수 스킬이 있어요. 바로 인제 걸어 놓고 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때쯤에도 인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죠.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저가에 걸어 놨을 때 우리가 오전에 사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반등을 하면 의외의 가외 소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매수라는 것은 실력 없는 사람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 수익이란 것은 매도가 마이너스 매수가죠.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철저하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키워드는 매도인데요. 전량 매도를 왜 고민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갑자기 전량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은 평생에 한 번 정도 일어나게 된다. 거의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진짜 안 되겠구만.' 이런 느낌의 어떤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면은 전량 매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팔까 말까.'로 접근을 하지 말고 '얼마나 덜어낼까.'로 접근을 하면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 환승할 이유가 확실할 때 그때 정리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승할 것도 아닌데 중간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중간에 내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늘 지루해요. 지루하죠. 하지만 이제 환승을 위한 환승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제 메뚜기식으로 이것저것 매매해 봐야 별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매도는 자금 관리의 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베팅의 영역이라기보다 자금 관리의 영역에 가까워요. 그래서 모든 매매는 계획, 매수, 매도로 진행이 되며 매도를 끝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화려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견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려한 꽃이 피는 고가 슈팅 자리에선 오로지 매도만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매도할 물량이 없다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 익절은 항상 오르며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기쁘게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옷가게, 옷장사 얘기에 비유해서 주식 매매를 얘기를 해 봤었는데 비싸게 이 옷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키워드는 이제 유연함인데요. 우리가 주식 매매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믿고 투자를 하는 것과 거기다가 그냥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한 애착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실의 삶의 질이죠. 삶의 질.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주식이 이렇게 주객전도가 돼서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인데요. 1%만 내려도 이제 벌벌 떠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그냥 평범한 등락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떨어지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비가 왜 오나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는 그냥 가끔씩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하락하면은 투자에 실패한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니죠. 실패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실패로 규정한다면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10 번, 20번 이렇게 분할 매수해 가지고 한 번 슈팅으로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다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피우지 말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종목을 극도로 좋아하거나 그리고 극도로 또 일방적으로 그냥 싫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예측 범위 밖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 키워드는 인내인데요. 인내도 연습하면 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의 보유 기간 총 평균은 바로 20 일이에요. 20 거래일이죠. 한 달 정도의 기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20 거래일을 못 견딘다면은 손실 쪽으로 기울도록 설계된 판이에요. 그래서 20 거래일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은 내가 상대적으로 주식 매매에 있어서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보다는 스윙이, 그다음에 스윙보다는 중장기 투자가 훨씬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잔고는 주식과의 기질적 적합성을 판단하는 성적표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기질에 의해서 대부분이 결정이 되는데요. 주식 매매와 잘 맞는 기질은 반드시 그 합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잘 안 맞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연습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죠. 대신 이제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시간이 정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와 거북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것은 이제 어떤 얘기냐면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거북이를 따라잡으면 거북이도 조금 앞으로 나간다 이거죠. 그다음에 다시 또 아킬레우스가 거북이가 있는 곳으로 가면 거북이는 또 찔끔 앞으로 나가고 요렇게 해서 영원히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냥 제외시켜 놓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궤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시간은 어차피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당겨서 보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우리 앞에 눈앞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한 달 후에 발생할 시세를 오늘 당장 봐야겠다라고 억지를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배치를 해 봤는데요. 실력 이상의 욕심은 내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돈 욕심을 버리고 기본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거울로 내 머릿속을 비춰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내 머릿속이 욕심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본전 욕심에 목이 말라 있는지 그것을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를 해 보고 방해물이 있다면 방해물을 걷어내고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주만 딱 보초병으로 매수를 하면은 그렇게 잘 오를 수가 없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조적인 자세야말로 우리가 수적인 열쇠를 극복하는 스페셜한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패와 그리고 번뇌는 내 피 같은 돈이라는 생각에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피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뼈를 으스러뜨리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윳돈으로 천천히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드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식은 이제 컨센서스예요. 주식 컨센서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대부분의 남의 생각을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요거를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투자가 아니고 한 발짝 물러서서 관조적인 자세로 시장을 바라볼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 달성을 위한 주식 만다라트 개념으로 8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실천하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